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갈 건데 차분히 한번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화면에 적었던 것들은 정리를 해서 예시를 만들어가지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상황을 좀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개념대로 가보자면 얘는 클래스 선언, 그리고 얘는 클래스 속성, 얘는 생성자에다가 인스턴스 속성 사용하는 거고, 얘는 인스턴스 메서드, 얘는 클래스 메서드, 얘는 스태틱 메서드. 이렇게 상황을 좀 나눠서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지금 객체라는 개념을 배우기 시작한 지는 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라는 개념을 배우기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며칠, 한 2, 3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던 개념들이 이런 종합적으로 다 몰아놓으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 얘네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상황을 좀 보면서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코드가 한눈에 들어오진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를 없애면 가독성이 좀 떨어질라나? 주석이 있어서 괜찮나? 이렇게 봅시다 그냥. 안 그러면 안 보이니까 이런 건 빼도 되지. 그러니까 빼죠. 이러면 됐다. 이렇게 합시다. 자, 이런 느낌에서 자, 제가 상황을 좀 하나씩 놓을 거예요. 이 코드의 실행 결과는 너무 쉽죠? 테스트 2 나오겠죠? 이거 문제 없죠? 그냥 인스턴스 속성 사용하는 상황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 코드의 실행 결과는 이거는 에러가 나겠죠? 왜냐면 인스턴스 속성을 쓰려고 하는데 클래스한테 호출을 하려고 하니까 클래스 기준으로 보면 이런 인스턴스 속성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안 되고요. 그러면 인스턴스 속성이 아니라 클래스 속성에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테스트 1 나오겠죠? 클래스를 사용해서 클래스 속성에 접근하는 거 문제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거는요, 뒤에 이거 밑에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한 번에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문제는 이겁니다.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클래스 속성을 불러내고 있어요. 뭐 나옵니까 이거? 테스트 1 나오겠죠? 이거 우리 어제 확인해 봤어요. 자, 이러면 이제 클래스 속성과 인스턴스 속성이 사용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상황은 다 체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실행 결과는 인스턴스 메서드라고 하는 말이 나오겠죠? 인스턴스 메서드 실행하는데 문제 없을 거고요. 클래스 메서드를 실행해도 문제가 없겠죠? 클래스 메서드라고 잘 나올 거고, 스태틱 메서드를 호출을 해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어차피 인스턴스 기준에서 봤을 때는 클래스에 존재하는 녀석들은 다 쓸 수 있긴 하니까. 자, 이번에는 인스턴스 메서드를 클래스 입장에서 호출을 할 건데 얘는 에러가 나겠죠? 왜 인자 하나 안 줘? 나 인자 빨리 줘 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인자를 준다면, 인스턴스라고 하는 인자를 준다면, 객체를 만들어서 준다면 얘는 사용이 가능하긴 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그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는 변수를 직접 넘겨주는 것도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을 거고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건 뭐예요? 지금 제가 뭐라고 썼죠? 인자에다가? 테스트를 썼는데 첫 글자가 대문자인 테스트예요. 그럼 이 테스트는 뭘 뜻해요? 클래스를 뜻하죠. 그쵸? 자, 이거 아까 전에 수현 씨가 질문하셨던 내용과 어찌 보면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전에 일단은 넘어간다라고 표현을 했고 지금 이제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이 상황을 끄집어 왔어요. 아, 일반적으로 당연히 셀프한테 필요한 건 인스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프라고 하는 녀석한테는 얘를 만들어서 넘겨주는 게 당연히 맞기는 해요. 맞기는 한데 이 인스턴스라고 하는 녀석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얘는 설계도고 얘는 물건이니까 우리가 지금 셀프로 넘겨줘야 되는 건 물건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설계도가 아예 객체가 아니야는 아니긴 하거든요. 얘도 어쨌든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클래스도 주소고 객체도 주소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개념을 나눠놓고 보기 때문에 얘는 설계도, 얘는 물건 이렇게 분리를 시킨다의 느낌은 맞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쓰셔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직접 출력에 사용하는 거랑 테스트라는 객체를 사용하는 거랑 이 테스트 객체를 인스턴스 테스트라는 변수에 넣은 이 녀석을 직접 출력하는 이 행위, 이 세 가지를 한번 결과를 좀 보도록 할게요. 얘를 지우면은 제가 안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얘도 뭐가 나오고 얘도 뭐가 나오고 얘도 뭐가 나와요. 자, 얘는요 메인이라고 하는 이 메인 언더바 두 개의 메인 적혀있는 이거는 그냥 지금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이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 클래스라는 녀석도 결국에는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주소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니까 어딘가에 존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도 주소라는 게 존재는 하는데 이 녀석은 이제 객체랑은 좀 다른 형태로 출력이 되어 나오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 얘는 클래스라고 하는 정식 명칭이 존재하니까 그런 거고, 밑에 있는 이 인스턴스 객체 이걸 찍어 놓은 걸 보면은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오브젝트 객체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 주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스턴스 두 개를 만든 셈이기 때문에, 객체를 두 개를 만들어낸 셈이기 때문에 주소가 다르고요. 이렇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셀프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 그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주소거든요. 근데 얘도 주소가 있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를 넘겨도 되긴 돼요. 실행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셀프에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셀프라는 녀석은 이름이 셀프지만 사실 이건 매개 변수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이제 약속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스턴스 메서드를 이렇게 구현을 했고 이렇게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얘는 또 된다고 나오네요. 이게 원래 안 되긴 하거든요. 셀프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서 셀프라는 이름을 써야지만 되게끔 되어 있었는데 콜앱에선 또 이걸 또 가능하게 보여주네요. 이게 파이썬 버전이 올라가면서 변경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원래 됐던 건 아니에요. 이 셀프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셀프든 CLS든 이 약속된 이 언어들은 표현들은 결국에는 매개 변수예요. 얘가 원하는 얘가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데이터를 넘겨주기만 하면 얘한테 올바르게 동작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전에 뭐 우리가 클래스 메서드와 스태틱 메서드를 배우면서 얘네들은 인스턴스 속성을 아예 사용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억지를 부리면 쓸 수 있긴 해요. 어떻게 억지를 부릴 거냐면 이러면 쓸 수 있어요. 요 안에서 인스턴스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건 실제로 가능하긴 하거든요. 안 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면 이 인스턴스 속성인 test2라는 값을 우리가 얘를 실행했을 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test2라고 하는 값을 보여줘요. 보여주는데 이거 의미가 진짜 없어요. 이게 왜 의미가 없는 거냐면 우리가 클래스 메서드를 쓰고자 하는 상황은 인스턴스 없이 쓰고 싶을 때 보통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인스턴스 없이 쓴다는 얘기는 클래스한테 해당 메서드를 직접 호출하려고 한 거죠. 인스턴스 안 만들고 객체 안 만들고 객체 안 만들고 싶어서 이거 썼는데 이 안에서 객체 만들고 있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럴 거면 밖에서 객체 만들고 인스턴스 메서드 썼죠 그냥. 그래서 이건 진짜 억지를 부리는 상황인 건데 사실 아까 전에 이제 뭐 클래스 메서드 안쪽에서 인스턴스 메서드를 호출하는 그것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억지를 부리는 거긴 한데 그 억지를 조금 줄이려면은 아까 수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의미 없어요.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게 불가능한 개념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안 쓰는 걸 추천을 드리긴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이렇게 나눠 놓고 셀프는 인스턴스가 필요해, CLS는 클래스가 필요해 라고 구분을 지어서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지금 그 상황 한 번 더 얘기를 좀 나눠봤고 다시 이제 검증하는 과정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뺄게요. 우리가 아까 여기까지 했고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클래스와 스태틱 호출하는 거 진행했고 아마 이거 하다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지. 클래스를 사용해서 인스턴스 메서드를 호출할 때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 이거 하다가 얘기가 이쪽으로 좀 넘어갔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방금 전에 셀프에 클래스를 넣어주는 게 가능은 했다라는 사실을 봤잖아요.
그러면 CLS한테 인스턴스를 넣어주는 거는 어떨까요? 근데 물론 이걸 우리가 코드로 명확하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뭐였냐면 이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클래스 메서드를 호출할 때 이 CLS가 들어갈 자리에다가 인스턴스를 넣어주자 이런 얘기였는데 사실 이거 안 들어가도 이건 실행이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걸 보면 방금 전에 얘기를 나눴던 것도 어느 정도 이제 근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방금 전 상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인스턴스한테 테스트 3이라고 하는 이건 인스턴스 메서드잖아. 클래스 메서드를 호출을 해요. 그러면 우린 첫 번째 인자로 CLS를 줘야 되죠. 근데 CLS 우리가 자 상황 두 개를 이제 비교를 좀 할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얘는 테스트 4를 호출하고 있는 주체가 클래스이기 때문에 알아서 이 녀석이 CLS 자리로 생략되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CLS를 따로 넣어주지 않아도 가능했던 건데 이 녀석은 인스턴스잖아요. 클래스가 아니죠. 근데 여기에 아무것도 안 넣어도 호출 잘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 상황을 말씀을 드릴 때 이 녀석은 인스턴스라 어쨌든 클래스를 보고 객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이 인스턴스 자체가 CLS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얘가 CLS라고 하는 이 클래스라는 녀석이 커버할 수 있는 곳에 인스턴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손해보는 상황이 안 생겨요. 인스턴스가 CLS 자리로 들어가면은 클래스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안 생겨요. 그래서 얘를 그냥 받아줘요. 그래서 호출이 가능해요. 그렇다고 해서 인스턴스를 받아냈다고 해서 이런 게 가능하느냐는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예시를 좀 볼게요. 얘는 명확하게 인스턴스를 가지고 클래스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CLS에 저 인스턴스가 빨려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이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테스트 2를 뽑아 보겠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인스턴스가 CLS로 들어왔다면 그죠? 클래스가 들어왔다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거 없는데 클래스 속성엔 이런 거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인스턴스가 들어왔다라는 가정이니까 그러면 이 CLS는 결국 지금 인스턴스로 인식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인스턴스 속성인 테스트2를 쓸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제가 좀 전에 손해를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손해를 아예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손해라기보다는 명확하게 떨어지지 못하는 상황은 분명히 존재해요. 클래스 입장에서 봤을 때 인스턴스는 본인한테 없는 게 있잖아요. 인스턴스한테는 클래스 입장에서 봤을 때 나한테 없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테스트 2예요. 자, 그래서 얘를 이 인스턴스가 CLS로 넘어가는 이 인자가 세팅되는 이 과정에서 이 인스턴스는 순수한 인스턴스라기보다는 클래스로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CLS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 속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 클래스에도 전부 다 동일하게 들어있는 거니까 얘만 포기하면 나머지는 다 여기서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 상황에서 그러면 그 방금 당신이 말한 이론대로라면 여기서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셀프로 넘어갈 때도 똑같이
인스턴스랑 클래스가 가지는 것들 중에 차이나는 부분만 버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 메서드 어차피 똑같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존재하는 시점 차이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인스턴스가 만들어졌을 때는 클래스는 무조건 세상에 존재해요. 하지만 클래스가 이 세상에 존재할 때는 인스턴스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인스턴스를 꼭 넣어줘야 됐던 거고, 이렇게. 자, 지금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와, 이거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진짜 도저히 모르겠다. 무슨 소리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잠깐 내려놓으셔도 돼요. 지금 당장 꼭 모든 걸 다 알고 가진 않아도 돼요. 어차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일단은 조금 내려놓고 가시되 클래스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이해도를 높여주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직접적으로 활용할 때 상황에 따라 이거 써야 되나? 이거 쓰는 게 맞겠는데? 그때 그럼 조금 더 찾아보고 조금 더 그때 당시에 많은 것들을 이미 알고 난 뒤일 거니까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는 식으로 가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들은 좀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막 상황이 얽히고 설키면서 복잡해가지고 얘는 되고 쟤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알면 당연히 좋은 거지만 지금 당장 몰라도 차차 알아나가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기본적인 사용 예시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다 봤고요. 관례상 클래스나 스태틱 메서드는 클래스한테 직접 호출하는 걸 당연히 그렇게 추구를 하셔야 되고, 굳이 인스턴스를 사용할 것 같으면 클래스 메서드나 스태틱 메서드보다는 인스턴스 메서드를 써주자 라고 하는 느낌으로 일단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거는 안 해봤는데 얘네들한테 이제 매개 변수를 진짜 줘볼게요. 별도의 매개 변수들을. 그리고 이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이런 걸 그냥 간단하게 하나 찍어보도록 하죠. 일단 이것보다는 그냥 A, B를 찍는 게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얘는 뭐 우리가 많이 해봤던 거니 굳이 하지 않도록 하고요. 얘네 둘만 좀 볼게요. 자, 이렇게 테스트 4를 클래스를 사용해서 호출을 할 건데 CLS는 자동으로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A랑 B만 넘겨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넘겨준다. 그러면 A, B 잘 받아지죠? 이렇게 받아온 값을 가지고 처리하시면 돼요. 원하는 거. 자, 스태틱 메서드도 마찬가지고요. 받아온 값을 가지고 안에서 메서드 안쪽에서 사용하는 거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리고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이거 되나요? 이거는 그냥 하나만 봤죠? 어차피 숫자 받아지는 건 확인했고 문자도 당연히 될 거고 실수 당연히 될 거고 문제 없을 텐데, 이거는 제가 지금 뭐 넘기겠다라는 거예요? 객체 넘길 거란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테스트 객체 때문에 헷갈려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얘는 순수한 인자예요. CLS를 끝내고 그 뒤에 A에 들어갈 순수한 인자예요. 그냥 일종의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A를 받으면 테스트 객체 주소가 나오겠죠. 자, 그럼 이 테스트 객체를 쓰면 여기서 뭐 할 수 있어요? 객체가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건 가능하겠죠. 테스트 객체를 인자로 준 거고요. 얘가 A로 들어갑니다. CLS는 테스트가 클래스가 제대로 들어갔고요. 그다음 A, 얘는 테스트 객체니까, 객체라는 얘기는 인스턴스 속성 생성자 이미 만들어졌을 거니까 테스트 2라고 하는 변수를 쓰는 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클래스라서가 아니라, 자, 명확하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테스트 2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도 똑같은 결과예요.
테스트 E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A한테 준 거고요. 그 객체 안에는 테스트 E라고 하는 인스턴스 속성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거. 값이 바뀌면 그거 나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지금 우리가 한창 방금 직전까지 막 여기 인자로 뭐 객체를 넘겨 클래스를 넘겨 이런 거 하다가 보시니까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이건 당연히 그냥 되는 겁니다. CLS랑 별개로 매개변수한테 그냥 객체를 줬을 뿐이니까 여기다가 지금 이거 넣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 이거 리스트죠. 리스트를 인자로 넘기면 리스트가 매개변수로 받아질 거고요. 그 리스트를 사용해서 내가 뭐 어펜드를 하겠다. 뭐 이런 걸 넣겠다. 그리고 리스트를 찍어보면 추가된 리스트가 나오는 것처럼 그냥 우리는 객체를 인자로 넘겼을 뿐인 거고 그 인자 매개변수로 받아온 객체를 이 메서드 안쪽에서 당연히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메서드에 관련된 얘기들은 얼추 다 했는데 우리가 좀 아까 스태틱 메서드 이것처럼 매개변수 이건 봤죠? 봤으니까 됐고 우리가 좀 전에 클래스 메서드와 스태틱 메서드 다 배우고 나서 이 둘은 정말로 사용하는 거나 이런 생긴 거 구조적인 차이 말고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사용하는 목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차이가 한 가지 더 있긴 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겁니다. 클래스 메서드와 스태틱 메서드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건데 지금 우리는 아직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안 배웠어요. 클래스의 상속 이 개념을 안 배웠는데 이 상속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을 때 이 둘의 차이가 더 명확하게 도드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속이라는 개념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제가 코드로 그냥 써서 상황을 보여드릴 거고요. 이 둘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 그 다음에 바로 상속을 배울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정리해서 같이 들을 거니까 굳이 안 따라치셔도 괜찮아요.
자, 지금 이 코드는 뭘 작성을 한 거냐면 parent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데, 부모죠, 부모. 그 안에 클래스 속성으로 name이라는 변수 하나, 그리고 부모 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제가 스태틱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냈고요. 이 스태틱 메서드는 인자를 하나, 매개 변수를 하나 받아서 parent라고 하는 클래스의 name이라는 클래스 속성의 값을 받아온 인자로 변경하는 거예요. 그냥 얘가 하는 일은 간단하죠? 이 parent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클래스한테는 부모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진 클래스 속성 name이 존재할 텐데, 얘를 호출하게 되면 그때는 받아온 값으로 얘를 바꿀게 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뭐 상속이나 이런 개념을 다 둘째 치고 그냥 뭐 가장 먼저 이거부터 좀 확인을 해 보자면, 이 코드의 결과는 부모 테스트로 바뀌고 테스트가 나올 거예요. 맞죠?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메서드를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실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런 코드를 적어 놓은 건데, 여기에 이제 상속이라는 개념이 처음 적용이 된 겁니다. child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었고요. 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패스로 넘겼어요. 근데 이 녀석 그동안 우리가 만들던 클래스랑은 모양이 살짝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를 보면, 원래 우리는 클래스 명을 적고 나서 콜론을 찍고 바로 종속으로 넘어갔었는데, 얘는 소괄호가 와요. 클래스는 분명히 클래스인데 클래스명 뒤에 소괄호가 옵니다. 그리고 이 소괄호 뒤에는 뭐가 왔어요? parent라고 하는 이 클래스명이 왔어요. 이렇게. 자, 이거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상속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parent라고 하는 이 클래스가 child라고 하는 클래스한테 본인이 가진 것들을 상속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그래밍에서의 상속이에요. 상속이라는 개념. 자, 현실에서 상속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물려주죠. 뭘 물려줘요? 뭐가 됐든, 뭐 재산이 됐든, 뭐가 됐든 물려줄 수 있는 것, 물려주는 행위,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상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식이 부모한테 뭔가를 주면 그건 물려주는 건가요? 자식이 부모한테 주는 건 상속이라고 안 하죠. 그거는 그냥 뭐 드리는 거예요. 효도하는 거죠. 근데 부모가 자식한테 뭔가를 주는 거, 이거는 이제 재산 같은 걸 넘길 때 우리가 상속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프로그래밍도 똑같습니다. 상속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면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라고 표현을 해요. 부모 클래스는 물려주는 클래스가 될 거고요. 자식 클래스는 물려받는 클래스가 될 거예요. 이 개념은 현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부모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영어로 이제 언어적인 표현으로, 실제로 부모 자식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슈퍼 클래스라고 하는 녀석과 서브 클래스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눕니다. 슈퍼가 부모고요. 서브가 자식이에요. 명칭은 부모랑 슈퍼랑 둘 다 알아두시는 게 좋고, 자식과 서브 둘 다 알아두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가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뭔가를 물려준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상속을 하게 되면 이제 뭘 물려주는 거냐면, 이 프로그래밍 상에서의 상속 개념은요, 내가 물려주는데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냥 모든 걸 다 물려줘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물려줍니다. 일단 기본은 그래요. 모든 걸 다 물려주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제가 기본은 그래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겠죠. 실제로 그렇긴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걸 물려준다. 자, 그러면 지금 parent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뭡니까? 클래스 속성 name이라는 값과 스태틱 메서드로 만들어져 있는 change name이라는 메서드가 하나 있죠.
페런치 클래스한테는 속성과 메서드가 이렇게 하나씩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둘이 어디로? 차일드 클래스로 물려줘요. 이렇게. 그럼 차일드 클래스는 실제로 패스 아무것도 정의되어 있지 않고 넘기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가 되냐면 자, 상속을 받은 상태에서 차일드라고 하는 인스턴스 하나 생성해 냈고요. 그럼 얘네 지금 패스니까 아무것도 없을 텐데 상속을 받아서 있는 것처럼 물려받은 것처럼 우리가 일단 방금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물려받았다라고 하니까 진짜 받았는지 확인해 보려고 얘를 찍어보는 거예요. CName C한테는 차일드 인스턴스니까 이 클래스를 보고 만들어진 객체한테는 name이라는 변수가 있나요? 여기 안엔 안 써있지만 물려받아서 있다라고 했으니까 있으면 부모 1이 잘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change name이라고 하는 메서드 없어요. 근데 물려받았다라고 하니까 있다면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실행을 했을 때 값이 제대로 바뀌었다면 찍었을 때 바뀐 값이 나오면 되겠죠. 오타가 났죠? 다시 이렇게 일단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부터만 봐도 아 진짜로 뭐가 얘네들이 어떻게 물려받아지긴 졌나 보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상속이라는 개념을 빼고 이 코드를 실행하면 이거 에러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런 거 없잖아요. 차일드한테는. 근데 상속이 들어가니까 실행이 됐고 결과도 나왔고 우리가 예상한 결과로 잘 나왔어요. 그 말인즉슨 정말로 페런츠는 차일드한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메서드와 이 속성을 물려줬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건 이제 상속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지금 상속에 대한 기본, 물려준다는 상황은 알았으니까 이게 봅시다. 페런치로 인스턴스 하나 생성했어요. 그럼 얘는 name과 change name이라고 하는 메소드 가지고 있겠죠. 이 p는 그죠? 물론 스태틱 메소드는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호출하는 게 적절하진 않지만 일단 불가능한 건 아니었으니까 자, 차일드 얘도 둘 다 가지고 있겠죠. 물려받았으니까 우리 방금 전에 되는 거 확인했어요. 자, 그 상태에서 페런치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change name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모 2로 바꾸겠대요. 그리고 출력하겠대요. 그죠? 출력하겠대요. 근데 페런치 클래스로 직접 접근해서 클래스 속성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이 name과 차일드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이 name을 바라볼 거야 라고 하는 이 두 상황 만들어 놨는데 이거 결과 뭐 나올까요? 밑에는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요것만 먼저 보는 거예요. 부모 2 지금 출력의 결과는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둘 다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우리 일단 얘는 당연히 부모 2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쵸? 그죠? 얘는 똑같이 부모 2 자, 맞아요. 둘 다 부모 2가 나옵니다. 자, 왜냐하면 근데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살짝 스스로 헷갈려지고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뭐냐면
지금 parent라고 하는 클래스, child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리고 parent 안에는 name이라고 하는 변수 클래스 속성 하나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change name이라고 하는 메서드도 하나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 change name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이 변수의 값을 바꿔주는 역할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얘가 지금 상속을 이렇게 받게끔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이 child 클래스 안에도 있다 셈 친다, 있는, 물려받아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었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이 클래스들을 가지고 뭐 했어요? 인스턴스 만들었죠. 자, parent 인스턴스와 child 인스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얘한테 뭐 있어요? parent 인스턴스한테 메서드는 있겠죠. 메서드는 어차피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가지고 있는 셈 친다 했으니까. 근데 엄밀히 따지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둘은 둘 다 인스턴스 요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직접 존재한다라고 보기는 살짝 애매하고요. 둘 다 여기에 있는 거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끔 연결되어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맞는데, 어쨌든 얘를 사용하면, 이 인스턴스를 사용하면 여기에 접근할 수 있기는 해요. 둘 다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거 보고 만들었으니까 이 인스턴스와 이 인스턴스는 서로 다른 인스턴스 아닌가요? 애초에 클래스조차도 다른 클래스를 보고 만들었는데.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러면 P랑 P1이랑 연관이 있어요? 인스턴스 자체는 연관이 없죠. 근데 얘를 사용해서 네임 값을 바꾸면, 얘로 네임 값 꺼냈을 때 바뀌어 있어요? 안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죠? 왜? 클래스 속성이니까. 그죠?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클래스를 바라봤다면 이 네임을 가지고 객체를 P1을 만들어낸 거라면 얘로 얘를 건드려서 바꾸든 얘로 얘를 건드려서 바꾸든 이 값은 공유 자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상황은 이게 아니라 서로 달라요. 클래스가. 근데 왜 부모 2가 나왔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 다른 클래스이기 때문에 차일드라는 녀석이 페런츠한테 물려받았어. 오케이, 물려받았어. 이거 보고 객체 만들었어. 인스턴스 만들었어. 그러면 얘는 얘를 봐야지 왜 얘를 보지?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상속에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이 다뤄질 텐데 우리는 오늘은 일단 상속을 깊게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속 상황에서 클래스 메서드와 스태틱 메서드가 주는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거니까 일단 이거는 다음 수업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일단 같은 값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얘네 이번에는 차일드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물려받은 그 메서드를 써서 자식 1로 네임 값을 바꾸겠다 라고 처리를 해요. 그러면 이거와 이거는 어떨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같습니다. 둘이. 그러니까 얘로 P로 바꾸든 C로 바꾸든 이 네임 값은 결국 페런치라는 클래스 입장과 차일드라는 인스턴스 입장이 동등하게 바라봤다라고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스태틱 메서드입니다. 누굴 사용했든지 간에 어떻게 바라봐도 상속관계에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게 스태틱 메서드인 거고요. 이거랑 거의 똑같은 상황인데 스태틱이 아니라 클래스 메서드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클래스 메서드에 맞게끔 상태를 좀 변화를 시켰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방금 전에는 P로 바꾸든 C로 바꾸든 둘 다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얘는 지금 제가 클래스 메서드랑 스태틱 메서드의 차이를 보여드리겠다라고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뭔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근데 어떻게 다를 거냐라는 건데
얘는 어때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부모 2가 나왔는데 밑에서 자식이 가진 change nam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한 결과에서는 parent 클래스에 있는 네임을 바라보는 것과 자식 인스턴스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 네임과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다. 클래스 메서드와 스태틱 메서드는 엄밀히 따지면 그냥 구조적인 차이 별로 큰 차이 없고 사용하는 이런 방식이나 이런 것도 큰 차이 없고 뭐 크게 이게 의미가 있나 싶었지만 상속이라는 개념에서는 이렇게 큰 차이가 존재를 한다. 이거는 정말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할 때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막 엄청나게 활용을 하진 않을 거예요. 실제 본인들이 코드를 쓸 때는. 근데 상속이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만 처리하기 용이한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클래스 메서드, 스태틱 메서드 이것들에 대한 생각을 잘 하지 못하면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얘를 CLS라고 안 쓰고 페런치를 써버리면 이건 또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페런트를 써버리면 그 말인즉슨 뭐냐면 사실상 스태틱 메서드와 클래스 메서드라서 차이도 있긴 하지만 CLS라고 하는 녀석, 이 인자로 매개면서를 받아오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특정한다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스태틱 메서드, 클래스 메서드 처음 설명드릴 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클래스 메서드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세팅을 하거나 설정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메서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스태틱 메서드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관여하지 않는다가 값을 바꾸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값들에 대해서 특정 CLS, 특정 셀프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얘네 무조건 패런치로 접근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쓰나 저런 상황에서 쓰나 내 한 가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스태틱 메서드는. 그래서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속의 개념에서 이런 차이들 우리가 지금 눈으로 좀 봤고 이제 내일 수업에서는 진짜로 이 상속에 대한 걸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상속. 이 상속은 우리가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OOP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상속화라고 하는 특징. 근데 이 상속화라고 하는 특징을 배워야 다형성이라고 하는 특징도 같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OOP의 특징을 검색해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다형성에는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이 포함이 되는데 파이썬은 오버로딩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딩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고 다형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따라서 배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내일부터. 그리고 우리는 그 전에 클래스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객체를 만들어내기 위해 얘를 정형화하던 이런 정의하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추상화라고 했었죠. 추상화에 대한 개념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클래스를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추상화 그리고 내일부터 상속화 다형성 배울 거고 그리고 나면 이제 OP의 특징 중에 캡슐화 하나 남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지금 OOP의 특징에 관련돼서 쭉 다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파이썬에서의 캡슐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의미를 가지긴 하지만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내일 상속과 다형성 같이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꾸 요즘에 막 맨날 어렵다라는 얘기만 해서 좀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클래스를 배울 때 상속이 제일 헷갈려요. 그동안 우리 인스턴스 속성, 클래스 속성, 인스턴스 메서드, 클래스 메서드, 스태틱 메서드 이런 거 배울 때는
사실 얘네들은 안 헷갈린 수준이에요. 근데 상속은 정말 헷갈려요. 정말 헷갈리고요. 알아야 될 것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깊게 들어가면 너무나 어려워지기 때문에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알아야 되는 개념들만 딱딱딱딱 짚으면서 넘어가 볼 건데 그렇게 해도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상속을 우리가 또 배우거나 할 때 계속해서 메서드나 속성이나 이런 거 사용을 해야 되니까 또 오늘 배우신 내용까지도 잘 정리를 하고 오셔야 내일 상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써보는데 문제가 별로 없을 겁니다.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상속까지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은 음,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다 끝이 났다라고 봐도 돼요. 우리가 꽤나 많은 것들을 배웠고 상속이라고 하는 그 벽 하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아마 큰 문제가 없다면 데이터 분석하는 쪽으로 이제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문법은 상속까지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파이썬 모듈들이나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소개해드리고 그런 거 실제로 같이 사용해보고 이런 걸 쓰면 어떤 걸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수업 커리큘럼에서 안내를 받으셨던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일 거예요. 아, 내일 좀 어렵습니다. 아, 계속 어렵지만 내일은 또 조금 더 어려워질 예정이니까 복습 잘 해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